정월 대보름, 강원도 산골.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것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만이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복덕객자는 산골 마을에서 유일한 여인숙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님이 뜸해져서 주인 부부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상을 물리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옥분 할매가 소리쳤습니다. 귀가 밝은 그녀는 눈보라 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궁궐 의녀로 일하며 갖은 환자를 돌본 그녀의 귀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바람 소리일 거요. 이 추운 날 누가 밖에 있겠소? 남편 만석 영감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투덜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장작을 패느라 팔이 뻐근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사람 소리 같은데. 빨리 나가보소. 옥분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툼한 소못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만석 영감은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세찬 바람과 함께 눈발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사람이요, 사람. 만석의 다급한 외침에 옥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 속에 세 명의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있다기보다는 서로를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로 보이는 아이가 두 동생을 품에 안고 자기 몸으로 눈보라를 막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소. 빨리. 만석과 옥부는 급히 아이들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 곳곳에 동상으로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디는 12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 둘째는 10살쯤의 계집아이, 막내는 8살쯤의 꼬마였습니다. 셋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볼은 쑥 들어가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빨리 이불 가져오고 나는 부엌 가서 국밥 끓인다. 옥분이 부산을 떨었습니다. 옛날 의녀 출신답게 손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이들의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동상 걸린 발에는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주물러주며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녀석들, 얼마나 추웠을꼬. 만석 영감은 자신이 입던 소모까지 벗어 아이들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한가득 집어넣어 방을 후끈하게 덮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옥분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을 떼고 쌀을 씻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소고기를 꺼내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무와 파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도 듬뿍 넣고 다진 마늘도 넣어야지. 금방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수한 된장 향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참 후 아이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마디였습니다. 낯선 방, 따뜻한 이불, 그리고 코앞에 뜨끈한 국밥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뜨거운 국물이 부어져 있고 고기와 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디 서기가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밥값을 달라고 할 거야. 그럼 도망쳐야 해. 동생들이랑. 지난 1년 동안 세 남매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밥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밥값을 달라며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아이들을 팔아넘기려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매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얼른 먹거라. 식기 전에.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밥을 먹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법이요. 그 말에는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아이들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조심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쌀밥과 고소한 소고기, 달콤한 무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으앙! 맏이 서기가 울기 시작하자 둘째 오기와 막내 보기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이며 그래도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꿈이고 깨어나면 다시 추운 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울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배가 고팠으면 천천히 먹어야 배탈 안 난다. 만석 영감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기는 그 손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부족하면 더 줄게. 걱정 말거라. 옥분 할매는 아이들의 그릇이 비자마자 또 밥을 퍼주었습니다. 국물도 넉넉히 부어주고 김치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국밥 3그릇이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5그릇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 보여서 옥분이 계속 더 퍼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배가 따뜻하고 몸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뭐가 고마워. 그래, 너희 이름이 뭐냐? 저는 서기고요. 얘는 오기, 얘는 복이에요. 그래, 서기, 오기, 복이. 좋은 이름들이구나. 오늘은 늦었으니 푹 자거라. 내일 아침에 또 밥 해줄 테니. 그날 밤 세 남매는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서로 속삭였습니다. 만석과 옥분 부부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일찍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보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보기도 지난 1년 동안 세상의 냉정함을 배웠습니다. 친절한 척하다가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글쎄다. 근디 나는 한 번만 더 저 국밥을 먹고 싶다. 서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따뜻한 밥과 이불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도요. 저 할매 손맛이 우리 엄마 같았어요. 오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 전 전염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 남매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피했고 이웃들도 전염병이 무서워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는 거지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국밥을 끓여주셨지. 고기도 넣고 무도 넣고. 서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으로서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동생들도 따라 울 테니까요. 형님, 근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좋은 사람들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며 보기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진짜 친절한지, 누가 겉만 친절한지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 근디 우리가 짐이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셋이나 되는데. 오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만 있어보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결정하자. 서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남매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입니다. 아이들이 슬금슬금 문을 열려는데 옥분 할매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 밥 먹고 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또 국밥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푸짐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와 김치까지 곁들여져 나왔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희가 밥값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라리 밥값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빚을 지지 않고 떳떳하게 떠날 수 있으니까요. 만석 영감이 크게 웃었습니다. 밥값? 밥값은 무슨 밥값? 객잔 일 거들어주면 되지. 석이 너는 나 따라다니며 장작이나 패라. 힘이 좀 들어도 괜찮겠냐? 네, 괜찮아요. 오기는 부엌에서 할매 도와주고 요리하는 거 배우고 싶지 않냐? 네, 배우고 싶어요. 보기는 심부름이나 하고 손님들 상 나르고 물 갖다 주고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대답에 힘이 넘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요?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 셋이나 되는데. 서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쫓아내긴. 우리 영감탱이랑 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했는디 너희가 와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넓은 객잔이 둘이 살기엔 너무 크고 허전했거든. 옥분 할매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젊은 시절 궁궐에서 일하느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녀는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일도 해주고 우리도 외롭지 않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만석 영감도 너털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도 은퇴 후 이 산골에서 객잔을 운영하며 자식이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날부터 석이, 오기, 보기는 복덕객잔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혹시나 쫓겨날까봐 눈치를 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옥부는 아이들을 진짜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밥은 늘 넉넉히 주었고 옷도 새로 해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지어주고 밤에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속 경계심이 녹아내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복덕객잔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서기는 매일 아침 만석 영감을 따라다니며 장작을 팼습니다. 서가, 도끼질할 때는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쪼개야 한다. 힘만 쓰면 안 되고 나무결을 잘 봐야 해. 쾅! 도끼가 나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갰습니다. 우와! 영감님, 힘이 장사시네요. 서기가 감탄했습니다. 허허, 왕년에 내가 궁궐 무관이었다. 임금님을 지키는 호위무사였지. 은퇴는 했어도 팔심은 아직 살아있어. 만석은 장작 패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검술의 기본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 허리를 어떻게 회전시켜야 하는지, 힘을 어디에 모아야 하는지. 이게 다 몸싸움에 쓰이는 거다.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 도움이 될 게다. 서기는 눈치 빠른 아이라 금방 배웠습니다. 처음엔 도끼를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제법 나무를 쪼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가, 너 재주가 있구나. 내가 젊었을 때보다 빨리 배우는데? 만석이 칭찬하자 서기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한편 오기는 부엌에서 옥분 할매를 도왔습니다. 오가, 나물 다듬을 때는 손가락에 힘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칼에 안 다치지. 보거라. 옥분의 손놀림은 신기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칼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나물은 정확하게 썰렸습니다. 할매, 그런데 할매는 손이 되게 빠르세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세요? 허허, 내가 왕년의 궁궐 은여였거든. 왕비마마와 궁녀들을 돌봤지. 침도 놓고 약도 만들고 했어. 그러려면 손이 빨라야 해. 옥부는 요리를 가르치면서 슬쩍슬쩍 약초 이름과 손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도라지야. 기침에 좋지. 이건 당귀, 여자들 몸에 좋고. 이건 인삼, 원기를 돋워주지. 저 풀은요? 저기 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오, 눈썰미가 있구나. 저건 쑥이야. 봄에 캐서 말려두면 약으로 쓸 수 있어. 나중에 같이 뜯으러 가자. 오기는 똑똑한 아이라 모든 걸 머리에 담아두었습니다. 할매가 한번 알려준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요리법도 약초 이름도 손기술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배탈이 났습니다. 으윽, 배야.
배가 아파. 어디 봅시다. 옥분이 손님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한 거요. 금방 나아요. 옥분이 약을 다리는 동안 오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매, 저도 해봐도 돼요? 뭐 그래. 좋아. 한번 해봐라. 오기는 할매가 가르쳐준 대로 약재를 골라서 다렸습니다. 생강, 대추, 감초를 넣고 은근히 끓였습니다. 오메, 우리 오기가 제법인데?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 손님이 약을 마시고 1시간 후 정말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가씨 손이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 오기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막내 보기는 제일 귀여웠습니다. 손님들 심부름을 하며 객잔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보가, 저 양반 상에 물 갖다 드려라. 네. 보기는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자주 물을 엎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물을 갖다 주는구나. 고맙다. 천만에요, 아저씨. 보기는 손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니 손님들이 귀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가, 이거 받아라. 손님들이 가끔 엿이나 과자를 주었습니다. 보기는 그걸 혼자 먹지 않고 형과 누나와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럽게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장에서 물건을 사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 하나가 보기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들 봐라. 거짓대가 복덕객잔에 붙어있네. 만석이 영감이랑 옥분이 할매한테 집만 되는 주제에. 그러게 말이여. 저것들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쯧쯧. 보기는 그 말을 듣고 객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뭐가, 왜 우니? 오기가 동생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우리를 거짓대라고 했어요. 할매랑 영감님한테 집만 된다고. 뭐라고? 그 말을 들은 만석이 벌떡 일어나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네 안전이라고 내 새끼들을 거짓대라 하는가? 만석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왕년의 무관포스가 살아났습니다. 이 녀석들은 내 자식들이여. 내 피부치가 아니면 어떻냐? 내가 선택한 내 자식들이다. 다시 한번 그런 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 옥분도 부엌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석이, 오기, 보기는 우리 자식들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 새끼들이여. 거짓대라고.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착하게 사는데. 동네 사람들은 만석과 옥분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형님, 나 진짜 영감님 할매 자식으로 살고 싶어요. 보기가 형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야, 보가. 우리 진짜 효도하자. 평생 모시고 살자. 응, 나도. 오기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영감님 할매한테 진짜 효도하자. 밥심으로 사람이 산다고 하셨잖아. 우리한테 밥을 주신 분들이야. 은혜를 꼭 갚자. 응. 네. 새 남매는 그날 밤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석이는 어깨가 벌어지고 키가 훌쩍 컸습니다. 오기는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요리 솜씨가 일취월장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귀여웠지만 이제는 심부름을 척척 해내는 민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복덕객잔은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더니 여기 밥은 진짜 힘이 나는데 이 집 국밥은 정말 끝내줘요. 서울에서도 이런 맛은 못 봤어요. 아이고, 또 왔어요. 저번에 먹었던 그 된장찌개 또 주세요. 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져서 이웃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석이는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객잔을 지켰습니다. 오기는 요리를 돕고 아픈 손님들을 돌보았습니다. 보기는 손님 접대를 맡아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기쁨을 뒤늦게나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화로운 가마가 객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단 커튼이 드리워진 가마에서 거만한 표정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객잔이라던가. 빨리 최고급 음식을 내오너라. 하인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주인을 닮아 거만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나리. 만석과 옥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만든 요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오기도 옆에서 도왔고 보기가 상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음식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을 확 구겼습니다. 이게 뭐냐? 시골 음식이 형편없구나. 나리,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정성껏. 닥쳐. 이런 똥같은 객잔. 소문만 요란하지 맛은 형편없어. 그는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할매와 영감님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석이 말하려 했지만 그 양반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시골 객잔 주제에. 가자. 그가 화를 내며 가마로 돌아가는데 가마 밑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햇빛에 반짝이며 금빛을 냈습니다. 막내 보기가 재빨리 주었습니다. 황금 놀이개였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고급 물건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봐요. 금이에요. 보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다간 후였습니다. 저 나쁜 사람 거겠지? 돌려줘야 하나? 잠깐 열어봐. 서기가 놀이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안에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기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빼곡히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기가 한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매가 틈틈이 가르쳐준 한자였습니다.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거 임금님을 해치려는 계획서 같아요. 할매가 가르쳐준 한자로 보면 여기 영모, 독살, 궁궐 이런 글자들이. 뭐라고? 서기와 보기도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임금님을 해칠 것인지. 심지어 그 거만한 양반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한철. 이거 큰일인데. 임금님이 위험하시잖아. 할매 영감님한테 말씀드려야 해. 아이들은 급히 만석과 옥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영모 문서로구나. 내가 궁에 있을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쩌지? 관아에 신고해야 하나? 관아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저 김한철이라는 자가 좌의정이라면 권력자일게요. 관아도 그의 손아귀에 있을 수 있어. 그날 밤 객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문이 와르르 깨지며 검은 옷의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얼굴을 가린 채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밀서를 내놔라. 자객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요? 여기는 그냥 객잔이란 말이오. 만석이 소리쳤지만 자객들은 객잔을 휘저으며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심지어 가마솥까지 뒤졌습니다. 놀이개를 잃어버렸다. 그 안에 중요한 문서가 있어. 여기 있을 게 분명하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 자객들의 목소리가 살기를 띄었습니다. 옥부는 재빨리 아이들을 뒷마당 장독대 뒤에 숨겼습니다. 그곳은 키 큰 항아리들과 덩굴이 우거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옥분이 자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호미와 부직갱이를 들고 맞섰습니다. 무기는 변변치 않았지만 둘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만석의 도끼질 솜씨는 검술의 기본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직갱이가 마치 칼처럼 휘둘러졌습니다. 핫! 한 명의 자객이 부직갱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옥분의 손놀림은 은여답게 빨랐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침을 꺼내 날렸습니다. 씩씩씩. 침이 정확하게 자객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보통이 아니군. 모두 덤벼라.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둘이서 10명을 상대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만석과 옥부는 이미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칼에 맞아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영감. 옥분도 결국 자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침을 다 써버린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들을 데려가라. 아이들은 산속을 뒤져서 찾아라. 밀서를 찾을 때까지. 자객 두목이 명령했습니다.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아이들은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양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매, 영감님. 보기가 흐느끼며 울려고 하자 서기가 재빨리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쉬, 조용히 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세 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객들이 근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산으로 도망쳤을 거다. 수색하라. 자객들은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 후 자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 아이는 장독대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객자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부서지고 그릇은 깨지고 이불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매와 영감님이 평생 모은 물건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감님의 피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기가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해. 하지만 오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아이들인데. 오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아니야.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매가 말씀하셨잖아.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밥을 먹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법이라고. 우리 할매 영감님이 우리 배 채워주셨잖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야. 서기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형으로서의 책임감과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가, 너는 영감님이 가르쳐준 거 기억하지? 도끼질하는 법, 몸을 움직이는 법. 기억해. 오가, 너는 할매가 알려준 약초 기억하지? 침 놓는 법, 사람 다스리는 법. 다 기억해. 그래. 우리 할매 영감님 구하러 간다. 한양까지. 세 남매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입니다. 세 남매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마른 양식 몇 개, 옷 한 벌, 그리고 할매가 만들어뒀던 약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놀이개 안의 밀서였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걸 임금님께 보여드리면 할매 영감님을 구할 수 있어. 서기가 밀서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오빠, 한양이 얼마나 멀어?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걸어서 사흘은 걸릴 거야. 힘들겠지만 해야 해. 세 남매는 길을 떠났습니다. 보기가 주워온 놀이개 안의 밀서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저 나쁜 놈들, 임금님한테 독을 먹이려고 한대. 우리가 막아야 해. 임금님도 구하고 할매 영감님도 구해야 해.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도 있고 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검문소였습니다. 멈춰라. 꼬마들아, 어딜 가냐? 관군 둘이 창을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양에서 병이 나셨다고 해서요. 빨리 가야 해요. 오기가 울먹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거지로 살면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 불쌍하게. 그런데 니들 뭘 갖고 있냐?
관군이 짐을 뒤지려 하자 서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수레바퀴가 빠졌어요. 뭐? 어디? 관군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이들은 검문소 옆길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저 녀석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멀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크크, 우리 성공했다. 보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아직 멀었어. 이틀째 되는 날 산길을 가던 중 산적대를 만났습니다. 오, 꼬맹이들이네. 이 산을 넘으려면 통행료를 내야 해. 돈 내놔라. 5명의 산적이 길을 막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요. 서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없으면 가진 거라도 빼앗아야지. 보따리 내려놔. 산적들이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만성 영감님이 가르쳐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오기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할매가 요리용으로 만들어뒀던 고춧가루 주머니였습니다. 오빠, 할매가 만든 고춧가루 폭탄이야. 지금이야. 알았어. 뭐가, 준비해. 받아라. 휘리릭. 오기가 주머니를 산적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며 고춧가루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고춧가루가 산적들의 얼굴에 직격했습니다. 으악. 눈이 매워. 으악. 캬. 숨을 못 쉬겠어. 산적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기침을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이구 매워. 이런 콧짠한 꼬맹이들. 어디서 배운 거야? 그 사이 서기가 산적 두목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만성 영감님이 가르쳐준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두목이 넘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새 남매는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산적들의 욕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크크크, 우리 잘했다. 보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매가 가르쳐준 거 제대로 써먹었네. 역시 할매는 천재야.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아이들은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휴, 이제 좀 안전한 것 같아. 오빠, 발 괜찮아? 피가 나는데. 오기가 서기의 발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괜찮아. 잠깐 쉬자. 내가 약 발라줄게. 오기는 할매가 만들어준 약주머니를 꺼내 오빠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오가. 우리 가족인데 뭘. 보기도 옆에서 오빠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형님, 힘내요. 조금만 더 가면 한양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저 멀리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한양이야. 세 남매는 마지막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한양 성문을 통과한 세 남매는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성벽과 웅장한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와, 진짜 크다. 보기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궁궐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문지기들도 있고 관군들도 있고. 서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밀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임금님께 전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라도 질러볼까? 임금님,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기가 말했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미친놈 취급받아. 바로 쫓겨날 거야. 그때 오기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우리 요리 솜씨 있잖아. 궁궐 수라간에 들어가면 어때? 수라간? 그게 되겠어? 해봐야지. 할매가 가르쳐준 대로 음식 만들면 돼. 그리고 수라간에 들어가면 임금님께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세 남매는 궁궐 수라간 앞에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수라간에서는 바쁜 궁녀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궁녀 하나가 바쁘게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오늘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나물이 부족한디 어쩌나. 나물상궁이 아프셔서 못 오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오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궁녀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똘망똘망했습니다. 오기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매가 요리를 엄청 잘하셨어요. 궁궐 의녀 출신이셨거든요. 저희도 할매한테 배웠어요. 궁궐 의녀? 혹시 옥분 상궁을 아니? 네, 우리 할매예요. 옥분 할매. 궁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옥분 상궁님은 우리 스승님이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 그런데 요즘은 소식이 없으신디. 어떻게 지내시니?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매가 지금 위험에 처하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뭐라고? 그럼 더 큰일이네. 어서 와라. 일단 도와줘.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궁녀는 아이들을 수락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 일단 한번 해봐라. 맛없으면 내쫓을 거다. 상궁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새 남매는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를 묻혔습니다. 옥분 할매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나무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꼭 짜내야 해. 오기가 지휘했습니다. 참기름은 이 정도, 소금은 이 정도.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야 해. 힘을 이렇게 주면서. 서기와 보기도 옆에서 돕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썰고 깨를 볶았습니다. 참기름에 소금을 딱 맞게 넣고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할매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으니 빛깔도 고왔고 냄새도 고소했습니다. 상궁이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게 무슨 맛이냐? 정말 옥분 상궁님 솜씨구나. 너희 실력이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좋아, 너희를 수락안에서 일하게 해주마. 당분간 여기서 일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 남매는 수락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수락안 한 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계획의 핵심만 남았어. 저 밀서에 적힌 날짜가 내일 모레야. 그때 나쁜 놈들이 임금님께 독이 든 탕약을 올린대. 우리가 막아야 해. 그래. 내일부터 준비하자. 8장. 임금님 앞에서. 이틀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수락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밀서에 적힌 날짜. 저 나쁜 놈들이 임금님께 독이 든 탕약을 올린대. 서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 그런데 어떻게? 수라상을 대전까지 나르는 거 봤지?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상 밑에 숨어서.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들키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라상이 준비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이제 대전으로 나르자. 궁녀들이 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새 남매는 상 밑에 몰래 숨었습니다. 긴 보자기가 상을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하, 수라상을 올립니다. 그래, 수고했다.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상 밑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수라상이 풍성하구나. 예, 전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전에는 신하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몸이 피곤하시다 하여 소신이 특별한 탕약을 준비했사옵니다.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객잔에서 상을 걷어찬 바로 그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보자기 틈새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남자가 검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숨어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의녀의 딸답게 약초 냄새에 민감했습니다. 저건 할매가 말했던 독초 냄새야. 부자와 천호의 냄새. 독약이야. 오기가 오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금님이 탕약을 들려는 순간 안 돼요.
막내 보기가 상 밑에서 튀어나와 탕약 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콰당!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대전 바닥에 퍼졌습니다. 바닥에 닿은 부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부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좌의정 김한철이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 그릇에 독이 들어있어요. 저 아저씨는 임금님을 해치려는 나쁜 놈이에요. 보기가 손가락으로 김한철을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이 어린 것이 감히 대전에서. 김한철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서기와 오기도 뛰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어요. 이 밀서를 보세요. 서기가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그 안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건 이 나쁜 아저씨가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에 임금님을 해치려는 계획이 다 적혀 있어요. 임금님이 그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월 20일 탕약에 독초를 섞어 임금을 제거하고 왕위를.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영모의 증거로구나. 거짓말입니다. 저 아이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전하. 김한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우리 할매 영감님을 잡아갔어요. 강원도 복덕객잔의 만석 영감님과 옥분 할매를요. 만석, 옥분, 그 이름들이. 임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 호위대장 황만석과 전 의녀 옥분을 아느냐? 네, 우리 할매 영감님이에요. 바로 그때 대전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장, 가족의 힘, 전 호위대장 황만석, 내 새끼들과 임금님을 지키러 왔다. 만석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옥분 할매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해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매, 영감님, 우리 새끼들. 아이들과 노부부가 서로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 김한철이 당황했습니다. 분명 감옥에 가뒀는데 탈출했단 말인가? 너 같은 놈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을 줄 알았냐? 내가 누군디?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한철의 부하들이 대전을 에워쌌습니다. 검은 옷의 자객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늙은이들과 꼬맹이들 뿐이구나. 모두 죽여라. 증거도 없애고 임금도 제거한다. 김한철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영모가 들통났으니 이제는 힘으로라도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애들아, 뒤로 물러서라. 만석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왕년의 호위대장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기본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옥부는 주머니에서 침을 꺼내 날렸습니다. 1명, 2명, 자객들이 급소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도와요. 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가 위험해. 뒤로 물러서. 안 돼요. 영감님이 가르쳐 주신 거 써먹을 때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서기가 만석에게 배운 도끼질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객 하나가 달려들자 서기는 낮게 몸을 숙여 다리를 찍었습니다.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서가! 잘한다. 오기는 할매가 준 고춧가루 주머니를 또 터뜨렸습니다. 받아라. 으악! 또 매워. 자객 서너 명이 눈을 부비며 괴로워했습니다. 보기는 작고 재빠른 몸을 이용해 자객들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으어! 하하! 우리 새끼들 장하다. 만석과 옥부는 아이들 곁으로 달려가 등을 맞댔습니다. 5 식구가 하나가 되어 원형으로 서서 자객들을 막았습니다. 오빠! 왼쪽! 오가! 침 한 번 더! 뭐가! 그놈 바지 벗겨! 알았어! 우당탕탕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5 식구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객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김한철도 만석의 도끼자루에 정수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크윽! 퍽! 김한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쓰러지거나 항복했습니다. 임금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5 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나. 황만석,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짐의 목숨을 구했도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만석과 옥분, 그리고 세 아이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진짜 그대의 자식이냐?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자식들이옵니다. 소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로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장. 금이환양. 영모는 진압되었습니다. 김한철과 그 일당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더 큰 음모가 밝혀졌고 연루된 사람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황만석에게 정의품 벼슬을, 옥분에게는 정삼품 은여직을 다시 내리겠노라. 그리고 세 아이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겠노라. 전하,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저희는 벼슬보다는 고향이 좋다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짐이 들어주마. 만석이 임금님께 소곤소곤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하하, 그렇게 하여라. 짐이 직접 써주마. 며칠 후 5 식구는 커다란 수레에 선물을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내린 선물은 황금, 비단, 곡식, 그리고 집을 고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귀한 선물은 임금님이 직접 쓴 현판이었습니다. 객자는 습격당해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임금님이 주신 돈으로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아니, 더 크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왔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거짓대라고 놀렸던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야, 이제 보니 저 아이들이 진짜 효자 효녀였구만. 맞아, 우리가 잘못 봤어. 미안하게 됐네. 1달 만에 객잔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객잔 입구에 커다란 현판이 걸렸습니다. 복덕객잔 마이너스 임금님께서 인정하신 맛집. 임금님의 친필이 새겨진 현판이었습니다. 와, 우리 객잔이 진짜 유명해졌다. 보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올 거야. 서기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객잔 재개업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할매 영감님께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서기, 오기, 보기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제일 큰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삶았습니다. 옥분 할매가 가르쳐준 그대로 푹 삶아서 부드러운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냄비 가득 소고기도 삶았습니다. 온갖 나물도 무쳤습니다. 할매, 입 벌리세요. 아, 오기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할매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마늘, 쌈장, 김치까지 완벽하게 조합했습니다. 오메, 우리 오기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진짜 큰 의원이 될 거야. 옥분 할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영감님도 드세요. 서기가 보기와 함께 만석 영감님께도 쌈을 싸드렸습니다. 이건 서기가 직접 구운 고기예요. 불 조절도 제가 했어요. 오, 그래. 우리 서기가 이제 진짜 장사구나. 아이고, 이 복덩이들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만석 영감이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이야, 저 아이들 진짜 효자 효녀들이구만. 맞아, 처음엔 거짓대라고 수군거렸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 만석이 부부가 복을 받은 거지. 자식 복. 그러게 말이여. 저 아이들이 임금님 목숨까지 구했다며. 그래, 영모를 막았다고 하더라. 대단한 아이들이야. 동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음식은 끝없이 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식을 얻었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서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 영감님,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가 평생 모실게요. 그래, 우리 새끼들. 할매 영감도 너희 덕분에 늙어서 소원이 없구나. 옥분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달빛 아래 복덕객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듯이. 끝 마이너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 복덕객잔은 온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현판 덕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훌륭한 장사가 되어 객잔을 운영했습니다. 만석 영감님에게 배운 무술 실력으로 마을의 안전도 지켰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에게 호신술도 가르쳤습니다. 옥이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옥분 할매에게 배운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오면 공짜로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할매가 그러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진짜 의원이라고. 보기는 씩씩한 청년이 되어 여행자들을 안내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객잔의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었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서기가 장가를 들었고 옥이도 시집을 갔습니다. 보기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우르르 객잔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가 임금님을 구한 이야기요. 허허, 그건 할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란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한 거지. 그리고 객잔 부엌에는 여전히 커다란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그 가마솥에서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끓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매의 비법대로 소고기를 푹 삶아서 무와 파를 넣고 된장을 풀고 참기름을 넣은 그 국밥.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을 먹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법이지. 옥분 할매의 말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친 사람에게는 포근한 위로 한마디를, 외로운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가족의 온기를. 그것이 복덕객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혈육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밥으로, 그리고 함께한 시간으로 가족이 됩니다. 복덕객잔의 가마솥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국밥이 끓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